근데 지금 엄청난 노하우를 푸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부상 컴퍼니의 대표이자 이 책 스위칭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이신 백두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네, 작년 매출이 얼마라고요? 현재는 월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월에 10억에서 12억을 회사 세고 몇 년 만에 한 거죠? 지금 한 2년 정도 만에 달성을 했죠. 와, 그럼 처음 세울 때 그럼 자본금이 얼마였던 거예요? 제가 21년도 3월 달에 3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네. 현재는 약 30여 명의 우리 임직원분들과 현재 한 달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의 매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계속 성장세를 그리고 있어요. 아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참 저 뵙고 싶었는데 2021년 3월 코로나가 아주 극성인 시절에 30만 원으로 창업을 했어요. 회사 처음 만들 때 자본금 얼마 있어야 되죠? 보통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제가 할 때에는 위탁 판매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 즉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조그만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엌 한 켠을 열어보니까 그 조그만한 집에서도 건강기식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이제 건강식품 쇼핑몰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통신판매 신고증 내가지고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1년 3월에 3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2023년 오늘 녹화 날 7월에 월 매출 10억을 하고 계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다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뭐 이제 그렇게 해왔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위탁 판매부터 시작을 했지만 위탁을 하다가 사입의 영역으로 진출을 했어요. 사입이라 하면 제품을 실제로 구매해서 내가 직접 택배를 싸면 마진율이 조금 더 증가하거든요. 사입을 하다가 도매의 영역으로 진출을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먹이사슬 이렇게 삼각대로 있다고 본다면 처음에 가장 아랫 단계가 소매, 그 다음에 도매, 그 윗단계가 제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소매, 즉 위탁 판매부터 시작하다가 사입의 영역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도매의 영역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전문 도매몰 건호년 B2B에서 도매몰을 오픈을 해가지고 저희 수강생분들께 제품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업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OEM 제조. 현재는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1,400평 정도 공장을 매입해가지고 직접 제조까지 지금 먹이사슬 가장 윗단계까지 올라간 거죠. 아니, 올라가는 거야 뭐 마음만 먹으면 누가 못합니까? 팔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팔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제조사를 먼저 창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분들의 단점은 제조를 해서 본인만의 제품을 시설 투자해가지고 제조를 했어요. 근데 이걸 팔 곳이 없으면 못 팔면 제조가 상당히 리스크도 있고 사람도 고용 많이 해야 되고 시설 장비 투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땅 사고 공장 지은 비용, 기계 세팅한 비용, 사람들 고용한 인건비, 그다음에 뭐 제품 만드느라고 들어간 연구 개발비, 이거가 다 팔아야 회수가 되는 건데 못 팔면 다 재고로 안게 되는 거죠. 거기다 재고까지. 근데 저는 처음에 소매의 영역에서부터 도매, 이게 소매, 도매가 말 그대로 유통이고 제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런 판매에 대한 스킬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지금은 직접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조를 통해서 원가율을 낮춰가지고 기존에 저희 도매몰이나 저희가 직접 소매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계속 이제 사업이 계속해서 우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당시에 그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창업에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누구나 다 뛰어들던 시절이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달 매출이 16만 원이었었어요. 둘째 달 300, 500, 1000, 1800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서 지금 2년째 계속 매월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네. 저는 처음에 이게 판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도매도 해보고 싶고 제조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판매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자들한테 제품도 공급해주고 제가 직접 또 제조도 해주고 현재는 물류 사업도 하고 디자인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제조 사업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업의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식품이라는 이 매개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죠. 아, 그 네 가지가 전부 건강식품에 관계된 겁니까? 네, 저희가 제조해서 바로 저희 창고에서 보관, 택배 발송까지 다 해드리고 있고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벨을 디자인에서부터 상세 페이지 디자인,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건강식품 어떻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리는 이런 사업 구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 그 백 대표님은 최초의 스마트 스토어는 왜 시작하게
하신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서 언론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그마한 한 5병 남짓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부엌 한 켠을 열어보니까 건강식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때가 코로나 때라 다들 건강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염려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서로 선물 줄 때도 그 건강식품들을 많이 줬어요. 그럼 그때 건강식품에 도전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저도 그 당시엔 건강 프로를 했기 때문에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뭘 다르게 하셨나요? 요즘에는 건강식품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어떤 브랜드를 검색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도 원료 키워드를 보통 검색해서 많이 구매를 하세요. 산양유가 좋습니다. 요즘에 피부에 좋은 글루타치온이 되게 피부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한 원료들을 저는 빠르게 제조해서 도매로 유통하고 소매로 유통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11번가 G마켓 등등 그러한 원료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혹은 위탁 판매를 하거나 사입 판매를 해서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만약에 글루타치온이라는 그 원료 키워드를 누군가가 네이버 쇼핑창에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광고로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대기업에서 글루타치온이 좋습니다라는 것을 홈쇼핑이나 PPL을 할 때마다 엄청난 매출들이 이제 저희 쇼핑몰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글루타치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잘 분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탁 판매를 하면서 보니까 홈쇼핑에서 유행하는 원료 키워드에서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홈쇼핑 할 때마다 이게 매출액이 빵빵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이 방법을 계속해서 디벨롭을 시켜 나간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한 건 아니었군요. 하다 보니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홈쇼핑에 나갈 때마다 내게 잘 팔린다는 걸 안 거네요. 근데 지금 엄청난 노하우를 푸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른 노하우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건 아주 로우 레벨입니까? 그럼 애초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왜 하신 거예요? 돈이 필요했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어떤 걸 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좀 일단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저는 직장 생활 너무 힘들었었어요. 직장 생활이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부업으로 월급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지고 좀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말하자면 소매도 벗어났고 도매도 벗어났고 거의 제조 영역까지 간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하신다고. 교육은 뭘 교육하는 건가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누구는 의류를 판매하고 싶다. 누구는 신발을 판매하고 싶다. 누구는 공산품을 판매하고 싶다. 근데 어떤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 식품이나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있죠. 근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건강식품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야 잘 판매가 될 수가 있고 저희가 그 수강생분들에 한해서 이런 도매몰을 운영해서 제품도 위탁으로 공급도 해드리거든요. 제조도 해드리고 물류도 해드리고 디자인도 해드리다 보니까 건강식품 온라인으로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 잘 알아듣게 내가 말을 좀 더 잘하게, 그러니까 잘 설명해야 잘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시나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과거에 제가 신문 스크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문 스크랩을 해가지고 했던 게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스크랩으로 꽉 찼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스크랩을 해서 뭘 하셨어요? 스크랩을 하고 그걸 저는 보통 소리내서 많이 읽었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도움도 많이 됐고 정치, 사회, 경제 같은 이런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20, 30대를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 소개하실 때 보면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은 좋은 데를 안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10대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했고 20대 때부터 열심히 사신 건가요?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어떤 뭔가 프로젝트를 혼자서 막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호기심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에도 그런 오프라인 사업도 했었고 책도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부상 컴퍼니가 매출액도 상당히 큰 회사가 됐고 공장도 지어서 당장의 목표는 공장을 잘 돌리는 게 목표실 것 같은데 보부상 컴퍼니 앞으로 어떤 회사로 키울 생각이세요? 아,